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상담해 오신 분인데요.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감정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한다라는 건 느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잘 못 다뤘다. 그런데 최근에 그 눌러놨던 화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걸 보고 아마 조직이나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감정을 다루는 게 정말 도움이 되지만 특히 화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이익이고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게 꼭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나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이렇게 딱 세워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감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오신 분도 있는데요. 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화를 많이 눌렀거나 또는 화를 드러내보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경우로 저는 별로 화를 느끼지 않아요. 저는 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엔 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 사회의 문화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좀 참는 사람, 인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높은 점수를 주는 사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다 보니까 화를 좀 참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갖게 된 게 아닐까. 일단 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본인이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 많이 참을 테니까. 참다가 표현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첫 번째는 억누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억압이죠. 누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력밥솥처럼 언젠가는 눌러놨던 화가 옳지 않은 상황이나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터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억압은 할 수 있지만 이 억압된 화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죠. 두 번째는요, 좀 회피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좀 나서서 싸우면서까지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그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를 내는 것보다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회피 전략을 좀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 좀 많이 보실 겁니다. 일단 화가 나면 상대를 비난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화를 낼 때요. 전혀 필터링이 없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폭포처럼 쏟아내는 분들인데요. 이런 비난, 억압, 회피 세 가지 방식은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화가 났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표출하는 것과 화를 표현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감정 표현과 감정 표출과 감정 해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정 해소는 어쨌거나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5분의 시간을 갖든 내가 내 감정을 책임지고 소화시키는 거. 이거를 감정 해소라고 하고요. 감정 표출은요. 상대를 공격하든 비난하든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는 거죠. 되도록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감정 표현은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걸 정확하게 직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즉, 나의 감정 인식,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인식을 하면요.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숨을 깊이 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 이런 인식 과정이 첫 번째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으로 좀 화를
표현을 해보는 거죠. 화를 참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당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비난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화가 난다라고 I 메시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I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에이 내가 화가 났는데 나는 이래서 화가 나라는 게 그렇게 상대에게 먹힐까라고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100% 먹히는 방법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다. 이 I 메시지는요, 적어도 상대를 공격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이거는 표출과 표현이 다른 거고요. 내가 화를 상대에게 표출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알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화의 에너지를 어디에 그럼 집중을 할 거냐?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는 뭔가 부당한 일을 겪었던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지 뭔가 좀 협의할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협상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바로 잡을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상대는 어떤 일을 해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굉장히 화가 났던 상황에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대화로 돌아오더라도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건 항상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까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 파탄을 내거나 자리를 떠나는 것보다는 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문제 해결하자. 내가 화를 낼 에너지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화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원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상대를 비난하는 데 쓸 건지 자기를 자학하는 데 쓸 건지 그러지 말고 문제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화를 낼 때 내더라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를 좀 다스린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표출하는 분을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존중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거는 내가 함부로 나의 화를 타인에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화는 덜 다치게 하거든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나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스스로 인식하는 거. 내가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는 거.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누가 봐도 화가 나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자신에게 정직하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래 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건강하게 화를 냅시다. 냉전 상태도 되게 안 좋은가 봐요. 그럼 회피의 한 방법이지. 냉전, 말을 안 하는 거죠. 화를 냈을 때, 싸웠을 때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아. 근데 화해를 잘 못하거나 사과를 못하거나 갈등을 다시 풀어내는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왕님 같은 분들이 있죠. 화를 내고 달래주기를 바라거나 먼저 늘 손을 좀 내밀어줘야 되는, 그래야지만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고치면 어떨까?